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냉동, 냉장, 자, 이번에는 뭘까요? 네, 예고했던 대로 창고, 네, 저장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근자재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식재료, 그 다음에 주방 소품,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창고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도, 습도, 통풍 등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고 정리정돈하는 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창고 저장법에 있어서는 실온에 보관이 가능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곡류, 건체류, 이제 건조 식품류,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건조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린 거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명태 또 뭐 그다음에 뭐 미역 뭐 기타 등등 김 이런 것들 통조림 캔류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직사광선은 없어야 되고 좀 통풍이 잘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10도씨 정도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정도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또 뭐 각종 해충들 그러니까 이제 뭐 쥐라든지 이제 뭐 이런 이제 또 그다음에 뭐 바퀴벌레라든지 기타 종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그다음에 곡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좀 더 낮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마른 것 같은 경우, 곡류 같은 경우 습도가 있으면 그 습도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치 같은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겠죠, 그죠? 또 습도가 많으면 또 곰팡이가 필 수가 있고 통풍이 잘 안 되면 또 그다음에 공기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구 같은 경우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환기구가 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 환기구를 통해서 각종 파리나 날파리나 기타 등등 이제 뭐 또 구멍 같은 게 있다면은 이제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물건들을 이제 물건 위에다 물건을 막 지어 놓으면 서로 눌리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반 형태로 따로따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 구조에 따라서 뭐 식재료, 그 다음에 뭐 음료, 그 다음에 뭐 청소용, 이제 각종 이제 세제류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적정 온도를 얘기하자면은 냉동고, 냉장고, 그리고 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한 실온 20도에서 이제 보통 저장을 많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보통 보면 금조식품, 캔유, 유제품, 유지, 조미, 자 이러한 창고 보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적고 계시죠? 한 번쯤 자기가 A4 용지에다가 원페이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 번쯤 이 뭐 동영상 강의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이제 자기 걸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걸 증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다는 증거를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분가루. 자, 전분가루 같은 경우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저장 기간은 일반적인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에서 보통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뭐 그래도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허브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 자,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자,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뭐,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같은 경우, 발효에서는, 자, 요런 같은 경우는 18개월, 네, 1년 반 정도 되겠죠. 대신에 습도가 40에서 50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붙겠습니다. 도너츠 가루는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건과일. 자, 마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자, 말린 콩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자,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8개월에서 12개월. 인스턴트 차 8개월에서 12개월. 엽차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12개월. 자, 거의 다 뭐 한 1년 정도 전자재 같은 경우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유효 기간이 다 찍혀서 나오니까 뭐 그 기간 안에 다 사용하면 좋겠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카페 같은 경우도 다 소비를 못 하니까 좀 소분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소분해서 판매하는 또 그러한 형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잘 안 나가는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 통조림. 자,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자,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자, 채소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그다음에 스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자,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한 말린 거 같은 경우에 한 12개월, 초절임 생선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대신에 습도는 한 5에서 60% 정도,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품, 자, 파우더 크림 같은 경우, 자, 크림 같은 경우 전부 다 뭐가 필요한가요? 그 지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적은, 자, 뭐, 파우더지만은,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농축된 밀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12개월. 그 다음에 정류된 밀크 같은 경우도 1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한 2개월. 뭐 기름이나 아니면 유지방이 많다 보니까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경우도 한 2개월 정도. 유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조미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뭐 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금은 무한정, 그 다음에 가공 소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는 한 24개월, 2년, 화학 조미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무한정, 그리고 겨자는 한 2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고춧가루는 1년, 간장은 24개월, 설탕은 정제 설탕은 무한정, 꿀 같은 경우도 12개월, 1년, 그리고 이제 습도가 40에서 50% 정도. 자, 음료 같은 경우에 일반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커피 원두 있지 않습니까? 뭐 진공 포장재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은 볶아서 뭐 따로 보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진공 포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볶아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4일. 보통 뭐 한 달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규정상으로는 한 14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창고 저장 관리. 자, 요 저장 관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발주서하고 규격서를 확인하고요. 입고 검사 기준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물건이 오면 자, 점검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맞다면은 확인한 다음에 입고를 하고 확인서 사인을 해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품질 기준 및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특성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저장 방법을 숙지하는데, 자, 아까도 뭐 창고에 선반이 쭉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관할 때, 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음료나 식재료, 뭐, 구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단 부분에, 무거운 거를 상단 부분에다가 막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하단 부분에, 그리고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아시겠죠? 그리고 창고가 있다면은, 저장 창고가 있다면은, 자,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것일수록 어떻게 문 앞쪽 형태의, 그 다음에 많이 사용 안 하고 가벼운 것일수록 저 안쪽 구석 쪽으로, 자, 그래야 뭐가 된다? 효율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창고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각종 벌레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에 대한 감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조류 같은 경우에, 미역 같은 경우에 건조가 잘 되어 있고 색상이 고르고, 자, 두꺼운 것일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색상이 고르지 못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자, 변색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패가 일어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상품성 자체에 고른 색이 아니다는 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을 해야지 관리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김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잘 되어 있고 광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고른 것이 좋습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은 약간 우툴투툴하고 한쪽 면은 아주 밑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아주 맨질맨질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물질이 없는 그러한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광택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변색이 일어납니다. 변색. 그리고 약간 냄새도 좀 이상하게 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 한 1년 이상 돼가지고 그런 김들은 좀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버섯류, 표고버섯. 자, 버섯같이 고르게 피어있고 상처가 없는 거. 자, 너무 피어져 가지고 밑에 뒤집어 보면, 버섯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서 이제 가시 너무 핀 것들은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색상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 자,
자, 버섯 같은 경우도 너무 익어버리면, 너무 성숙돼 버리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건조버섯 같은 경우는, 건조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또 건조가 잘 됐고, 어떤 것들은, 건조가 같은 하나의 버섯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중간 부분에는 습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좀 눅눅하고, 한쪽은 또 바짝 말라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고르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요.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말라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른 가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거. 막 부스져가 있고 파손대가 있다면 상품성이 안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골라야 된다는 거. 자, 저장식품. 저장식품 같은 경우에 외형 자체가 괜찮고 뭐 찌그러지지 않은 거, 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성 자체에서 캔 자체가 부풀어 올랐다든지 녹이 슬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패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패로 인해서 팽창되었다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감을 통해서 제품을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도 확인하고요. 만져봐서 축축한지 딱딱한지.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두드려 보는 거. 통조림도 마찬가지. 두드려 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좀 맑은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병조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잘 부착되어져 있고, 자, 뚜껑이 잘 밀착되어져 있고, 뚜껑을 땄을 때 고유한, 이제, 여러분들이 음료 같은 경우 병으로 된 것들 딸 때 딸깍 소리 나는 그런 느낌들이 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땄을 때 그냥 무조건 믿고 마시는 것보다 한 번쯤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관 방법에 따라서, 자, 특성에 맞게 보관 방법을 분류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고춧가루, 전분, 된장, 간장, 설탕, 이런 것들은, 네, 창고에, 네, 보관하는 저장 방법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장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참고 저장은 자 발주처에 따라서 품질 규정을 확인하고요. 자, 보관 방법에 맞게끔 참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맞게끔 저장을 하고요. 자, 포장 상태를 확인한 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냐면은 저런 전분들하고 화학 제품들, 청소용구, 그러니까 세니타이저라든지 아니면 어, 락스, 그 다음에 뭐 비누, 그 다음에 퐁퐁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설탕하고 자,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전분이나 설탕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냄새를 흡수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화학적인 그러한 성분들이 뭐 포장이 켜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청소한다고 분류를 할 때 화학 제품이 나오면 그게 흡착을 해버린다는 거.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장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창고에는 이제 뭐 청소용품들 있잖아요. 밀대라든지 물걸레질 하는 것들이 같이 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습기들이 이제 또 안 좋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냉장고,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회, 네, 한 4회 정도, 3, 4회 정도, 한 6시간에 한 번씩 온도 관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식은 장치,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하고요. 자, 이런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회 정도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체크를 하라. 자,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은, 체크하는 시간에, 뭐, 오후 한 1시 정도 점심시간 마치고 체크를 하면서 온도, 그리고, 습도에 대해서 청결 확인, 그리고 분리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문제, 어, 각종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적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역학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 해결과 또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FIFO,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물건에 대한 오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물건이 오게 되면 수량과 그리고 제품 규격에 맞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이 각종 제품들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품을 보관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한다? 네. 냉동고 같은 경우 생선이나 아니면 온도에 민감한 것들은 좀 더 안쪽으로 온도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좀 앞쪽으로 최대한 레이아웃 방법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빼 나갈 때도 어떻게 선입선출 형태로 유효기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종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떻게 저장 장소와 보관 온도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각종 부패라든지 아니면 오염 그리고 뭐 탈수 이런 품질 저하가 발생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관리하는 기법, 자, 이런 냉장 관리, 냉동 관리, 그리고 저장 관리,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총정리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간다면은 이러한 지식을 액추얼하게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니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공부했던 거 한 번쯤 들으면서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면대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